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보면 지금 계속 있었던 일들을 오늘의 오전 10시 58분, 거의 이제 오전 9시에 일봉이 시작하니까 지난 60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2억 1,500만 달러가 현금화되었다. 그러니까 매도되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보면 이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사실 생긴 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2020년도 때 저점이 있었고 이게 그냥 코로나 빔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빔 때는 비트가 거의 하루 동안 60% 정도 떨어지면서 6,000달러, 7,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심리가 이 정도였고 그다음 21년도 이제 6, 7, 8 여기를 얘기하는 거는 상승장 중에 부처빔으로 비트가 고점 대비 50%가 또 떨어졌을 때 이러한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를 보면 이제 4월 이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비트가 고점을 찍고 반등을 이제 21년도에 이 부처빔 이후에 신고점을 사실 찍었어요. 근데 이 신고점 부분에서 비트 가격은 여기보다 위였어요. 이때보다 위였는데 심리는 낮았고 근데 이게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순간 이때도 비트가 이제 57K에서 갑자기 30K까지 거의 반토막 정도 좀 빠른 시간 동안 빠지면서 공포의 심리가 되게 컸었고 그 다음에는 아 루나 그 회사가 망할 때의 심리가 이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FTX 사태 때가 이때가 되겠는데 그 전에 루나 때가 공포가 더 컸습니다. 왜냐면 루나가 시가총액이 거의 10위 정도 되는 코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면서 되게 좀 불안한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가 다 그럴싸한 이유들이 코로나, 부처빔, 부처빔도 이유가 사실 정확히 있지는 않았는데 수익권자들의 차익 실현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통해서 조금씩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의 부동산 가장 큰 그룹 헝다그룹이 파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더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죠. 근데 루나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그 전에 22년도 4월 달, 3월 달에는 사실 명확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그냥 수익 실현과 매도가 거세지면서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럴싸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약간 국제 정세의 혼란 정도로만 우리는 귀결하면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유를 불문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근래의 자리들은 아주 중요한 매수 구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트가 이때 떨어졌을 때도 사실 3만 달러부터 4만 8천까지 거의 60%의 반등을 보여줬고 루나 사태 때도 이때는 이제 17,800달러, 17,600달러부터 2만 5천까지 반등을 또 줬었고 그리고 이 구간 여기서는 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3,000달러부터 2만 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6만 4천 달러까지 올랐었죠.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정적으로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따 차트를 보면서도 얘기하겠지만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말은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액션이 나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렇게 액션이 나오면은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 하락에 대해서 열어두고 차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지 그래서 꼭 사야 한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거의 2월 달이 이렇게 큰 하락이었던 거는 지난 11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2월이 이렇게 안 좋았던 적은 없다. 사실 이 월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월차가 좀 맞는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월별에서 큰 하락이 음봉으로 꽉 찬 하락이 나온 거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3월 달이 어떻게 될지는 되게 미지수이긴 한데 아까 본 것처럼 월봉이 아니라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사실상 완벽한 매수 구간에 접근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를 비교하려면 17년도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17년도에는 결국
이 음봉이 있었던 날보다 결과적으로는 양봉으로 마감된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17년도랑 비교를 좀 하자면 사실 장세는 어, 기대가 컸던 만큼 하락이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 기대가 컸는가를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차트 볼게요. 죄송합니다. 차트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중국에는 20%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히고, 지금 유럽연합이랑 멕시코랑 대부분의 이제 나라들에게 관세를 25%를 때리는데, 중국에는 조금 우호적인 건지 뭐 일단 20%를 부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업비트 차트 먼저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업비트는 아무래도 테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김프도 끼고, 그래서 차트가 다른 거래소랑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보면 MA의 200일선의 하단부를 오늘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모바일로 보시면 이 MA 200일선이 기본값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이것도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는 이미 RSI가 20 이하에서 좀 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매수 구간으로 우리는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다른 자산과 함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에서 보고 있는 일단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토탈 마켓캡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마켓캡 기준에서 현재 구간은 보시면 이 초록색 선 기준에서 살짝 이탈을 한 모습이라, 이 주봉의 마감이 월요일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반등을 살짝 이어나가줘서 이 위에서 마감한다면 우리는 조정 시에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추가로 이 선 위에서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 자체는 이렇게 보면 사실 좀 어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기대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트럼프 대선 날 11월 5일 날 이후로 이때 이렇게 반등을 크게 줘서, 월봉으로 잠깐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의 횡보 구간이 이렇게 길었고, 이 횡보 이후에 드디어 양봉을 이 두 번,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걸 뚫지 못했다가 11월 달 들어서 뚫어서 올라갔는데, 사실상 오른 게 한 달, 두 달인 거죠. 이 3개월 차 이것도 올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뭐 세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달 동안 횡보와 상승을 반복했는데, 횡보한 기간이 길었고 상승은 세 달이었다, 그리고 하락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다들 머리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희망을 드린다고 표현을 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을 하면 어떠한 자산이든 기조가 되는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기조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뭐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페이스북, 메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기조가 되는 그런 어떤 자산 분해서의 대표자들은 0달러가 되기보다는 고점을 뚫었을 때 천장이 어디가 될지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누군가는 이거를 기회로 보고 분명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 떨어질 때 사는 게 어려워요. 떨어질 때는 심리적인 게 작용하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안 사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랐을 때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인데, 정말 정말 무서울 때 사야 반등 때 팔든 장이 좋아졌을 때 팔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야 하는 자리에 임박했다라고 말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오늘의 영상이에요. 뭐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사야 한다고 해서 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살 사람은 사고 아니면 말겠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 구간들에서는 사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지난 영상에서 CME 갭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갭이 사실상 이제 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보시면 78,000대 갭인데, 오늘의 저점에서 79,000에서 1,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가 77,930이니까 고점이 78,000 라인, 이 갭이 메워지고 나면 그 다음 움직임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가 마침 3월 봉의 또 시작 부근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봐도 이 MA 7일선을 이 병을 닫고 다음 달에 반등을 좀 해주고 다음 달부터 바로 뭐 또 1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장세가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서 일단 단기 반등이든 장세의 역전이든 나올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지금처럼 일봉으로 쪼개서 보면요. 금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모든 자산군이 약간 떨어지는 이 상황이 사실은 진짜 저점이었던 기억이 많아요. 코로나 때도 사실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군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면 부정적이고 오르면 긍정적이지만 그 와중에 반대로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진짜 매수 구간이 맞나를 고민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방금 CB 갭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구간에서 이 77,000대 중반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래 구간으로 매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을 때는 이제 매도는 이 88,000대 이 보라색 라인 여기를 다 재차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라색 라인과 그다음 위에 맞물려 있는 이 가장 메인이 되는 현재 저항선 95,000 이 부분이 되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은 월수금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오늘 영상 지나더라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음 주 내용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